어떤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폭동이었고 근대적인 사법제도가 도입한 이래 130년 만에 처음 발생한 사태라고 합니다. 차장님, 예. 대행님, 이렇게 법원, 서울 서부지법의 폭동, 이 사태가 일어난 주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법치주의에 대한 정치 풍조도 있고요. 누가 과격한 주요 불법 원인을 폭력이- 제공했다고 보십니까? 제가 수사를 충분히 해봐야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저는 복합적이라고 싶어요. 또 여당 의원님들이나 또 저희 야당이 보는 또 관점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진영 논리가 좀 들어가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법치주의, 헌정 질서, 법 질서를 폄훼하고 파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기시감이 있었어요. 아주 낯익은 장면입니다. 지난번에 그 12월 3일 내란 때 계엄군이 창문을 뚫고 국회를 침탈하고 우원식 의장, 이재명, 한동훈 당대표 등을 체포, 수색하기 했던 그 장면이 이번에 폭도들이 창문을 뚫고 깨트리고 판사를 잡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유튜브에 나오듯이 죽이러 가자. 차은경 어디 있어? 이 국회란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이잖아요. 예, 예. 헌법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이제 의원님들이 뭐 지적한 대로 내란이냐 아니냐. 지난번 그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고 이게 내란죄로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이번 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뭐 법논리가 아니라 상식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그 모든 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생방송으로 봤듯이 이번 유튜브로 생중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요인들 중에 가장 주범은 윤석열 내란 수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폭동 당시 뭐 계획을 했는지 준비를 했는지 누가 주도했는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 내란을 선동한 자들, 특히 윤석열 내란 수괴는 법치를 부정하고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고 법원에서 합법적으로 발부된 영장을 불법이라고 우기고 관저에서 농성하고 또 극우 시위대를 애국 시민이라 부르고 유튜브로 보고 있다면서 선동하고 체포 이후에도 수사를 거부하고 옥중 서신을 통해서 또 자극하고 대리인인 석동원 변호사는 체포와 구속이 내란이고 쿠데타고 경찰 공수처가 반란 행위를 하고 있다. 저항권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석동원 변호사가 또 백골단을 그 했던 사람들 집회 소개하고 이러한 또 정강훈 뭐 이에도 많은 그 건들이 있는데 이러한 건에 대해서 우리 경찰청 지금 김봉식 서울청장이나 조저 청장이 부재한 어떻게 보면 구속돼 가지고 상당히 경찰로서 명예 회복을 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엄정하게 그리고 진짜 불편 부당하게 해야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 1차 체포영장 집회, 2차 체포영장 집회할 때 전화가 왔죠? 예. 뭐라 그러던가요? 뭐 최대한 물리적 충돌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이번에 그 사법부 폭동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혹시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전화가 오거나 지시사항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지시사항으로.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러면? 잠깐만요. 네. 그 최상목 대행이 지난번 폭동 지난번 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두 번의 체포영장 집행 때 경호처의 협조 지시를 않는 등 공권력의 법질서 수호의 의무를 좀 방치한다, 무책임하다. 약간 미온적인 태도를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동 사태 같은 경우도 최상목 대행이 과연
제대로 엄정하게 만약 법원 청사의 안전과 시설 보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단호하게 지시를 했더라면 이런 사태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있나요? 말씀하실 거 있나요? 예, 뭐 최장목 직무대행께서 엄정 수사나 경비 강화를 지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뭐 원칙적인 얘기겠죠. 또 하나가 지금 아까 뭐 여당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말했어요. 바리케이트를 쳐서 폭력을 막으려는 시민을 방패로 내리찍고 명찰 없는 경찰이 다수 나선 모습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적 있나요, 경찰이? 그거는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하는데 제가 현재까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또 경찰이 민주노총 시위되었다면 진작 훈방으로 풀어줬을 거 아닌가.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훈방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저희들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엄정하게 좀 하시고요. 네. 저기 서울청장 직무대행님, 예. 제가 뭐 추가 질의 때 또 질문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한테 자료 읽었을 때 출근 12월 3일 날 몇 시에 출근하셨어요 그때 서울청에? 11시 한 25분 정도에 그렇죠. 예. 그러면 상황실에 일단 국회가 통제가 일시 해제가 되고 나서 전면 봉쇄하기 전이네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아까 이제 정준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귓속말로 해가지고 서울청장에게 논란이 있다. 이건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시간대가 언제쯤이신 거예요? 저도 시간대를 거슬러서 정확하게 제가 따질 수는 없는데요. 아마 37분쯤에 그 이제 최초 다시 재봉쇄가 됩니다. 그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 재봉쇄가 된 다음에도 제가 2차례 정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현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현석 차장님. 그때 왜 귓속말로 이렇게 청장님께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어떻게 보면 이게 봉쇄하는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봉쇄하면 안 된다고 말 안 하고 왜 귓속말로 이렇게 2번이나 하신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근데 그 전에 예. 오부명 공공안전처장은 공소장에 나오니까 경찰의 국회 통제가 부당하다. 그 헌법 위반된다 2차례나 공개적으로 말을 했다는 게 나와요. 차장님 그 직무대행 얘기는 전혀 안 나옵니다. 누가 그 얘기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안에 내부에 있나요? 저 경비부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진우 경비부장님. 예. 알고 계셔요? 요 내용에 대해서? 못 뺐습니다. 예, 앉으세요. 이게 차장님 말고는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우리 언론에도 나왔고 나오지만 김봉식 청장이 공소장에서 차장에 이게 최연서 차장님의 법률 조언했다 문제 없다고 해서 결정했다고 본인이 얘기하고 SBS나 몇몇 언론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차장님은 지금 그게 아니다. 귓속말이다. 그리고 아까 뭐 2번 얘기했다고 그리고 마지막 했다는데 이게 또 하나의 뭐냐면 구체적인 법률 검토할 시간이 없다고 아까 또 말씀하셨는데 그거하고도 좀 배치가 안 돼요. 말씀해 보세요. 예. 일단 처음에 제가 기통말을 드릴 때는요. 처음에 제가 25분쯤에 제가 들어갔을 때 김호철 청장님이 일단 평정심을 잃었다고 제가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그 청장님 본인도 나름대로 직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드릴 때는 자존심을 안 건드리려는 차원에서 제가 청장님 알고 계시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정작 청장님이 저한테 보이는 반응이 답변이 없고 전혀 이렇게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말씀을 다시 잘 못 들으셨나 해서 재차 다시 한번 기소말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소말을 포기하고 다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을 했나요? 공개적으로 뭐라고 말을 세 번째 말할 때.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논란. 왜 저도 그렇고요. 또 아까 정춘생 의원님이나 용해인 의원님도 그렇고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차장님이 직무대행님이 그 당시 김봉식 청장님한테 포고령이 법률과 같은 그 효력이 있어서 요거를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는다 해가지고 조언했다고. 예. 그 김봉식 청장님이 거짓말 하는 건가요? 그러면 김봉식 청장님 그냥 이제 뭐 차장님은 그렇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했는데 거짓말 그냥 뭐 같이 이렇게
예? 이렇게 차장님 아무런 그거 없는데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그래서 기억의 파편들이요. 네. 저도 사실 그 계엄이 발생한 다음에 이틀 후에 저 김부총장하고 개인 면담을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파편들을 다시 재조명이 된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차장님의 말씀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뭐 검찰 수사나 또 추후에 밝히도록 하는데 왜 중요합니까? 국회 공세를 일시 해제했다가 국회가 공세가 됩니다. 예. 김봉실 총장님하고 그 전에 조진장 지시라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조언했다는 게 밝혀져가지고 이미 안팎에서 제보가 들어왔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 의원님 바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실하게는 하는 거고 만약에 차장님이 그런 문제에서 억울하다 그러면 진짜 요 기회 아니면 그 검찰 수사나 나중에 또 법원에서 그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힐 바라고요. 예. 절대 만약 요 과정에서 만약 거짓말 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예.